5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하고 이 일이 마무리되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택알바의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알바남입니다. 오늘은 재택알바 이야기가 아니라 알바몬에서 1일 알바에 들어가 보면은 1일 알바라고 있는데요. 하루 일용직을 했던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YG, JYP, SM 이 세 개의 대형 기획사 중 한 곳에서 잠실에 있는 운동장을 아예 통째로 빌려서 거기를 무대를 설치하는 무대 설치 보조 작업을 제가 1일 알바로 나갔었습니다. 아침 9시인가 8시쯤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이 조금 멀리 살아서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되게 몽골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중에는 그분들이랑 친해졌는데 그 몽골 분들이 보통 무대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알바몬에서 봤던 내용들은 무대 설치 보조 작업이어서 어떤 무거운 15kg 정도 돼요. 그 무거운 철을 이제 그 몽골 분들에게 드리면은 그 몽골 분들은 되게 막 15m 막 그 높이 되는 그 높이로 올라가서 그 무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물품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장갑이나 아니면은 헬멧,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 장비들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헬멧이 아예 여기 그 똑딱이라 그러나요? 그게 고장나가지고 헬멧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되게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위험한 작업을 하진 않지만 그 철이나 그런 물품들이 떨어지면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근데 이 헬멧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제 남은 게 없으니까 그거를 써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냥 무대 설치 보조만 했으면 다였는데 무대를 설치하라고 하는 겁니다. 2명이. 그래서 저랑 거기서 친해진 형 한 명이랑 같이 무대를 설치하게 되었어요. 10명 정도의 사람이랑 같이 알바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그리고 그 형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헬멧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 그 높이로 올라가서 정말 그 안전 장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저희한테 최소의 안전 장비를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알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발을 헛디디더라도 그 실족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 장비를 거는 그런 장비를 줘야 된다고 저는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장비 하나 없이 저랑 그 형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면은 한 5층 높이가 됐어요. 그 5층 높이에서 저는 무게를 받고 이걸 이렇게 힘을 올려서 다시 올려서 위에 사람을 이렇게 주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만약에 그 15kg 무게를 손을 잘못 집어가지고 떨어뜨리거나 하면은 진짜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진짜 위험하게 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어찌됐든 이 알바가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저랑 그 형은 이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러한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그리고 다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써라 라고 한 상황에서 다치지 않고 그 다음 누굴 다치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알바가 안전하게 끝난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저랑 그 형은 그 저희를 뽑았던 그 사람에게 저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험한 일을 했고 일을 좀 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금액을 더 부탁을 드렸어요. 2만 원을 더 달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2만 원을 더 달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 완전 한마디로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알바몬에 올렸는데 왜 그 금액을 달라고 하지 않고 더 2만 원을 더 추가하냐.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8만 원이라 올렸는데 저희가 2만 원을 더 달라 그러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안전장비나 아니면 진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금액을 주는 건 저도 마찬가지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전장비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드렸는데 또 마찬가지로 되게 강하게 붙여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했었던 같이 올라갔었던 그 형이 이제 노동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노동청에 이거를 신고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해볼 거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그 형은 노동청에 그 회사 명이나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노동청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건을 접수를 했고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도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너네가 몇 달 며칠에 일했던 얘네들이 너네를 신고를 했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고 접수가 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네가 잘못한 거고 너네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데 왜 그러냐.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녹음을 하나하나 통화 녹음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던 거에 대한 인정을 그 녹음 파일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는 그 파일을 노동청에 한 번 더 전달을 했고 노동청에서는 이거는 정말 빼박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사건 접수가 이루어졌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받을 테니 몇 월 며칠 노동청 여기로 오세요 라는 이야기를 저는 전에 들었고 이제 그 회사에서도 대표나 아니면 그 대표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 귀에도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대표가 이제 이 일을 잘 마무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얼마를 원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또 통화 녹음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진정한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자꾸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한테도 전화를 했고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5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하고 이 일이 마무리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1일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나 안전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한 거는 일을 했을 때 우리를 관리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노동청 번호가 있습니다. 9번 없이 1350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은 친절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용직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안전하고 그 다음 다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올바른 페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일용직 알바를 하고 50만 원을 받았던 그러한 썰을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재택알바의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